네, 이번 순서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소식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죠. 투데이 의정통신입니다. 지난 2012년이었죠. 헌정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이 국내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도입 당시 기대와는 너무 달리 너무 낮은 투표율로 인해서 현재는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20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만큼 재외국민 선거의 문제점 보완이 시급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근 이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셨죠.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양청영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는 그 세계 한인 상공인 총연합회 사무총장, 또 재외국민 참정권연대 공동대표 역임하셨고, 현재도 또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세요. 네네. 저 명실상부한 정말 그 재외국민 그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최근 국회에서 재외동포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해서 토론회 여셨습니다. 네. 예, 먼저 이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예, 지난 19대 총선하고 또 18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재외국민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만 당초에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투표율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예. 따라서 내년에 있을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금 이 시점에 이 재외국민 투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또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의원님 존경하는 최재천 의원님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20대 총선 내년 4월이니까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외국민 투표도 이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토론회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여러 내용들이 다루어졌습니다만 우선 현재 여야의 그 재외국민 비례대표 제도로는 진정한 재외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지더라고요. 예. 또 재외국민들이 재외국민 투표를 직접 선출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낮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우편 투표나 인터넷 투표와 같은 유권자 편의 제도 도입 같은 것도 논의가 됐고, 예. 또 무엇보다도 그 재외국민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에 앞서서 아마 국회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공개되지 않았나 싶은데 과연 재외국민에게 할당할 적정 의석수는 몇 석이 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바로 그 부분이 좀 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대표를 선출한다면은 네. 그 의석수가 얼마나 돼야 되는지, 그게 얼마나 돼야 적정한지 이게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외국의 경우도 이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현황은 어떤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재외국민 대표 선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국가는 이탈리아하고 프랑스, 포르투갈 등입니다. 예.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상원 315명 중에 6석을 재외국민 대표로 선출하고 하원 630명 가운데 12석을 역시 재외국민 대표로 선출하고 있고, 예.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1976년부터 2개의 해외 선거구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럽과 비유럽 지역에 각각 2명의 재외국민 대표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예. 또 프랑스의 경우는 상원 의석이 343석인데 이 가운데 12석을 재외국민에게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국가들의 사례들을 종합해서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에 어떤 학자들은 한 3, 4석 내지 5, 6석 정도가 재외국민 비례대표 의석으로 적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예. 중요한 것은 재외국민 비례대표 의석이 몇 개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국회 차원에서 이러한 논의가 처음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참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의원님 말씀하신 5, 6석 정도면은 우리 지금 이제 300석 기준으로 볼 때 한 2% 정도가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그 이탈리아가 이제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투표율이 재외국민 선거 투표율이 워낙 낮으니까 네. 이제 정치권도 뭐 처음에는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다가 좀 관심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7년 6월에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 후에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재외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당초 기대와는 달리 아주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예. 19대 총선에서는 투표 대상자 한 223만 3천 명 중 투표한 사람은 2.53%, 약 5만 6천 명밖에 안 됐고, 예. 그해 말에 있었던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약 10%, 10%요. 예, 22만 2천 명이 등록을 했고 7.1%인 15만 8천 명만 실제 투표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재외국민 투표율이 총선에서는 2.5%였었고 대선에서는 한 7.1%밖에 안 되고 있는데 예. 여기에 각각 상당한 많은 비용의 소요된 점을 감안할 때 총선에서 한 294억 또 대선에서 530억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실효성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또 예상과 달리 투표율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정치권의 관심도 크게 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재외국민 선거의 실효성 논쟁을 벌이는 것은 별로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고요. 딴 나라에도 처음 재외국민 투표를 실시했을 때 2, 3%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보다는 우리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이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이번 토론회와 같이 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함께 긍정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가고 있는 최근의 분위기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들의 역할 또 재외국민들이 저는 재외국민들의 지금 현재 있어서 자원으로서의 생각하는 그런 면이나 또 그분들의 위상이 국가의 위상이고 그분들의 참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이 참정권 투표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아직은 안고 있지만은 하여튼 정치권의 논의가 좀 더 심화되고 본격화돼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재외국민 비례대표 문제로 좀 되돌아가 보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정작 한다고 하면은 이제 선출 과정에서 이제 과열 경쟁 같은 게 생기고 그래서 교민사회 내부 갈등이 깊어지고 실제로 뭐 교민회장 같은 거 선출을 하고서 이렇게 막 분열이 되고 그런 뭐 경우를 보도를 통해 제가 종종 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겠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최근에도 재외국민 사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관련해서 참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해외 선거구 제도의 공정성이나 투표 참여율 저조로 인한 대표성 문제 또 국내의 비판적인 시각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좀 더 넓고 열린 관점으로 들여다보고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 세계 한 750만 명에 달하는 우리 재외 국민들이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격과 또 국력의 외연을 신장시키는데 막후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많은 공헌을 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재외 국민을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지금 이 재외선거 제도에 대한 정치권의 진지한 고민 또 대안 마련을 위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또 동시에 이 사회적인 합의점을 찾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요.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제 국회 등원하실 때 우리 해외 동포 권익 신장을 해서 뛰겠다 이런 각오 밝히신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에 주안점 두고 의정 활동하실 생각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아무래도 오랫동안 제외 동포 여러분들과 많은 고락을 함께 해오면서 누구보다도 그분들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한 50여 년 동안 우리나라가 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인력이 앞으로는 필요한 것이 인적 자원인데, 이 많은 인적 자원을 전 세계로 글로벌 시대에 해외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예. 인력 해외 진출 사업을 쭉 해오면서 일을 해왔고, 또 그 이후에 750여만 동포사회와 같이 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예. 제가 국회 등원 이후에도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중남미 할 것 없이 여러 국가들을 방문해서 현지에 계시는 교민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조국과 동포들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예. 또 국회 차원에서도 제외 국민들의 민원 해결과 권익 향상을 위해서 정책 개발도 하고 입법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예. 아직 당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제외 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바램이나 네. 목소리가 제대로 국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예. 제외 동포라고 하는 영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정부 기구, 동포처라든가 이런 정부 예. 기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보고, 예. 또 국회 차원에서도 제외 동포를 대표해서 활동할 수 있는 비례대표 몫에 대해서 네. 제도적인 법적인 장치가 마련됐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또 이외에도 우리 헌법 제2조 제2항에 보면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예. 아직까지도 국회가 제외 국민 보호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제외 동포 관련 제도 개선과 또 법률안 등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요즘 K무브와 같은 정부의 그 해외 인력 진출 사업들을 살펴보니까요. 예. 그 해외 동포와 또 해외 동포 경제인 상공인들과 연계해서, 즉 그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좀 소홀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개선해서 우수한 국내외 기업들과 또 우수한 인재들이 해외 시장에 잘 진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 해외 상공인 경제인들과 교류하는 것도 같이 곁들여서 하면서, 그동안 저희들이 해외로 많이 진출시키는 일에 중점을 뒀었고, 그래서 한 750만 명 이상의 이 제외 동포 국민들이 해외에 살고 있는데, 예. 앞으로는 조국의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개발, 경제 건설에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 동포들의 국내 투자 유치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런 일에도 도움되는 일을 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그 19대 국회 남은 임기 얼마 되지 않는데요.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 정말 유종의미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여야 모두에게 치열했던 5월 임시국회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함께 마무리됐습니다. 본회의 최종 통과까지 과정은 정말 힘들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결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겠습니다. 생방송 국회 투데이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